안녕하세요. 10월 9일을 대비할 수 있는 시황 분석과 종목 선정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은 기존과는 다르게 먼저 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일을 한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쯤이면 3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저희가 둘러보면서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투머치한 경제 뉴스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죠. 오늘의 투머치팍에 좋게 보는 가치주 종목은 바로 MLCC 관련 업황 전환, 역시 아모텍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때부터 모아가셨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실 텐데 향후 비대면 의료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모아질 거기 때문에 케어랩스를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하나솔루션과 유니슨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쪽 태양광 쪽에서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신성 ENG도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은 태양광 말고는 삼성전자 관련주 정도 말고는 오늘 장을 좀 굉장히 지루한 모습이고요. 어제 미국장이 반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도 한국장은 약간 지루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결국 대주주 3억에 관한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침체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거래가 무거운 편인데 진단키트 바디텍메드에 관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컨택트주 관련해서 LG 하오시스 굉장히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또 한샘이 올랐다면 오늘은 현대리바트가 또 오르고 어제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많이 담은 FNF 이렇게 한세실업에 이어 FNF까지 패션 산업의 흐름도 순환매가 쫙 돌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마이크론을 좋게 보고 있고 DDR5 관련주 심텍 역시 좋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 제약주에서는 등락폭은 조금 있지만 LNK 바이오가 12월 말까지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예측을 해봅니다. 금호석유 굉장히 좋고요. 화학 정유주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정말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급등 종목 중에 하나 루미 마이크로가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과 해운 여러 가지 쪽에서 친환경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 쪽에 굳이 꼽자면 GS건설과 자이SND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태양광에 관련된 에너지 솔루션 쪽에 시세가 확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3쿼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말 좋은 기업은 무엇인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예상대로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같이 LG그룹주들 역시 좋아지고 있고 이 중에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부분은 이마트와 그 편의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14일에 발표되는 깨끗한 나라의 실적이 저는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과 풍산 관련된 주식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이후에 수출에 대해서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투자 관전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깨끗한 나라가 최근에 네이버에 직영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매출 향상이 더 예상된다 이런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잠시 또 침체기를 거쳤다가 다시 확실히 올라와주고 있는 이 한샘의 실적이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집에서 가구를 많이 인테리어 리하우스 수정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 한샘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 관련된 주주들은 15만원까지는 그냥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들 홀딩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계속 미국에서 세계적인 흐름이 친환경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운업계 쪽에서는 어떻게 친환경에 대비하고 있을까? 이 포스트 LNG 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조선 강국에 있는 코리아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라든지 다양한 업계에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증을 획득하고 이 독자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발해서 상세 선박 설계 등을 거쳐서 2024년에 실제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탄소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구현대중공업인데요. 독자 기술로 전기 추진 선박 건조에 나서고 있고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에 서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3년간의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 해양은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에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려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직류 그리드 기반한 전기 추진 시스템, 이중 연료 엔진, 지능형 통합 제어 시스템과 원격 관제 스마트 솔루션 등 4가지 핵심 정보통신 융합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해운 선박에 있어서도 친환경 기술, 핵심 기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8월 경상 흑자가 4개월 연속 흑자로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오늘 8월 국제 수지를 잠정 발표했고요. 수출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 뉴스가 하나 났는데요. 건설 쪽에서 뉴스가 하나 발표가 나왔는데요. 대우건설의 보츠나와 카중굴라 교량 성공. 이내 보츠나와 잠비아 접경에 위치한 잠베지강을 가로지르는 카중굴라 교량을 준공을 대우건설에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2014년에 대우건설이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엑스트라 도즈 고란 공사인데요. 향후 앞으로 건설사의 해외 수주가 굉장히 기대되는 모습이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꼭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삼성전자가 최종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에 그 스마트폰 가전 전체 다 좋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 이 억눌렸던 수요 폭발에 화해의 특수까지 같이 누리게 됐다. 정말 예상 밖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 관련된 주식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장이 지수가 전체적으로 밀려있는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경우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관련주가 크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이 이후에 2년 만에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한마디에 뉴욕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핀셋 지원으로 부양책에 대한 내용 끝없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와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금 지급을 하자 이런 내용을 트럼프가 밝히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는 조정도 겁을 안 내는 서학 개미의 모습이다. 바로 3배 레버리지 베팅 고위험 ETF에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애플,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나녹스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고요. 나녹스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 특히 9월 들어서 두드러진 양상이 바로 고위험 상품이나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동폭이 심한데 좀 약간 도전을 해보는 듯한 그런 투자 방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서학개미가 조정도 없이 막 몰려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녹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공매도 투자자들 사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보다 변동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종목으로 잘 모아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새로 주식을 하게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모습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리 투자 판단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반면 동학개미는 월동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팔자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순매도로 전환하고 있는 개인의 모습이고요. 12월에 특히 많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런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에 관한 그런 우려감,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이라든지 어느 쪽 섹터에 관심이 몰리면 바로 그것을 다 올려버리는 개인 투자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에서 보여줬듯이 이미 미국에서도 바이든 트레이드에 나섰다. 그러니까 월가가 이미 바이든이 승리하는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고 있고 이렇게 거의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미 독립 전력 생산 및 에너지 거래, 에너지 장비 쪽, 화학, 철강, 전기, 유틸리티 이쪽으로 관심이 다 몰리고 있고요. 트럼프가 항공을 언급했기 때문에 항공사 쪽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가 1.91% 상승하면서 안도하는 모습인데요. 지속적으로 주식 폭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미국 시장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되고 나게 되면 무조건 탄소 쪽과 친환경 쪽에 관심이 다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 혁신 부분, 신사업에 관한 부분을 한번 꼭 살펴봐 주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주식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텔레칩스인데요. 바로 자동차 반도체에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까지 엮이면서 관련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텔레칩스가 각종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세서, 고성능화가 지속되고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자동차 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커넥티드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 전기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인 경우에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부상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계속 전동화가 도입이 예상되고 있고 25년 이후에 대중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존에 레포트에서 소개를 했던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 하나마이크론은 지난해부터 450억 원을 투자해서 테스트 설비를 갖추고 지난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가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아직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이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이 서버 D램 수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업체 이쪽 부분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와도 관련이 있고요. 비메모리 테스트 부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확대, 여러 가지 변경에 따른 업황 변동에 따른 그런 혜택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개선폭이 더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0.9배에 불과해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측면에서 가치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3분기 실적이 서버 D램 수주 확대와 비메모리 테스트 사업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2021년에 하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베트남 증설 공장 신규 가동이 또 수익성 개선에 큰 전망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역시 오전 10시 기준의 시가총액인데요. 넷패스는 7,287억이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2,723억 수준입니다. 넷패스도 시설 투자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메모리의 가장 선두주자가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의 PBR이 조금 더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을 조금 더 저가에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넷패스 계열사도 넷패스 아크를 통해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이후의 모습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패스의 목표 주가는 43,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바로 제가 넷패스보다 하나마이크론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에 진출하였는데 2라운드를 통과하면서 과연 유명희 WTO 사무총장이 발탁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여기에 어버버 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이 세 종목이 유명희 사무총장님의 관련주로 묶이면서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하나마이크론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오늘은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관심이 언제든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텔레칩스가 가면 시그네틱스가 따라가는 형국으로 시그네틱스의 굉장한 상한가 거의 가까운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의 큰 흐름은요. 이 마리아나 대마 쪽 오성 첨단 소재와 세미콘 라이트 약간 거래 경고에서 되게 위험한 종목인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석유 화학 쪽, 철강 중소형주 쪽가 굉장히 좋다.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10% 정도 올랐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 사서 13만 원에 파는 기업인데 지금 그것을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이 정말 강한 모습, 대한유화도 계속 오르는 모습, 이렇게 정말 이쪽 업황이 확실히 좋아지는 듯한 느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레포트는요. 4가지 기업인데요. 영업무역과 카카오, 유한양행, GS건설입니다. 영업무역을 보시면 최근에 한세실업이 먼저 대장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영업무역도 실적이 좋거든요. 다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패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스페이스와 파타고니아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스캇 효자가 따로 없다. 그 유럽의 자전거 회사를 자회사를 사들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옷이 안 팔리는 부분을 메꿨죠, 매출을. 그쪽에 이제 호조가 돋보이면서 비대면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 사업이 부상되고 여기에 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도 최근에 FNF를 외국인이 사는 걸 봐서 서서히 업황이 회복되는 것으로 섬유 의복 의류 쪽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과 뭐 건강기능식품 돌아가면서 살살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을 거의 찍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적정 주가는 35,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지금 주식이 상승하는 모습에 그 중간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네이버가 좀 시끄러울 때 카카오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대표 이커머스로 도약이 기대되는 이런 시장에서 카카오페이의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 재팬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카카오 쇼핑의 회원 수가 정말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 카카오 커머스가 지향하는 이 시장에서 이익률이 많이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언택트 관련돼서 40, 50대 이용자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부분 좀 예상 바뀌고요. 이 DNC 미디어와 협약해서 내년 초까지 카톡 소설 서비스 같은 것을 론칭하겠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 다양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구매자 수가 늘고 있고 판매 중인 브랜드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거래 액수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라이브 커머스의 플랫폼화를 다양하게 변경하여 독자들에게 맞는 그런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 메이커스 또한 구매자 수가 늘어나고 누적 판매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인데요. 3세대 그 레이저 티닙 이중 항체 그 병용 임상에서 모두에게서 정량 사이즈가 작아진 것을 확인했다. 객관적 반응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아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특히 앞으로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R&D 투자 규모를 매년 늘려왔고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 규모가 2010년에 430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 1,300억까지 늘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R&D 투자, 파이프라인의 성과를 꾸준히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 여기서 당연히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연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87,000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실적 호조로 베트남 사업장이 기대된다. 그 매수 목표 주가 37,000원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 사업장을 다시 봐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 내년을 필두로 다시금 봐야 할 때가 되었다. 먼저 뚜띠엠 같은 경우는 318세대로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 매출 인식이 실적은 2, 3년 후에나 가시하게 되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돼서 반영될 게 예정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신사업을 넓히고 있는 건설사가 바로 GS건설이다. 특히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이 그런데요. 그렇게 신사업의 확장에 좀 관심이 가장 많고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미래 매출 먹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텔레칩스와 루미마이크로 같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데요. 기존 거래량을 돌파하시는지를 꼭 봐주시고 급락은 좀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상 느낌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치스에 이은 시그네틱스 약간 주식이 너나서 동전주 같기도 한데 그만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던 만큼 시스템 반도체 관련 산업 오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중소형주를 한번 노려주시고 적게 오른 종목 아직 안 간 종목이 있는지 NCN 같은 종목 한번 PSK와 같이 놀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시황 분석과 종목 선정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막 유니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대장주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으로 한번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